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였을 때 그 대변인 맡았던 이경 대변인이고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 대변인 맡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간혹 그러세요. 초창기 때 너 왜 거기 갔냐. 근데 제가 혼자 그냥 갔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김은혜, 네. 김동연 이 싸움에서 보니까 네. 김은혜 쪽이 화력이 좋아. 왜냐면 언론 환경이 좋고 네. 또 막 TV 토론하면 강용석하고 협공하더라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막 가짜 뉴스도 김동연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또 네. 김은혜 후보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은데 요리조리 말로 막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노가 우라통이 막 터질 거야.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 볼 예. 때. 근데 그렇죠. 하나하나 오늘 사안들을 꼼꼼하게 네. 우리 이경 대변인이 짚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사는 분들한테 주변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팩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날카롭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던 거고 오늘 김은혜 재산 15억 허위 축소 신고했다. 이걸 가지고 고발 조치했다면서요? 15억이요. 15억. 5억이요. 15억. 15억. 지금 나옵니다, 저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한테 15억이라는 것은 원래 173억인데 그 빌딩만 한 거죠, 빌딩. 남편 소유 158억으로 빌딩. 했다. 그래서 15억 이거를 축소했다라고 하는 건데 빌딩 하나에 지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15억 이거는 허위로 선관위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당선 무효형까지 원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맞아요.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에 인적사항의 재산을 그렇죠. 허위로 했을 때 날라간다는 거죠. 네. 공직선거 후보자 그 재산 허위 신고한 거는 무조건 당선 무효형인데 근데 우리가요 솔직히 일반 국민들이 1억 5천 아니면 이렇게 1억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아니, 난 이 이해가 안 15억 가는 게 허위에 신고했다는 거. 아니 원래 재산이 많은 걸 다 알잖아. 남편 재산이. 거기서 조금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희 모래고개님이 저기 보내주셨는데 모래고래님이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15억을 빼먹냐. 아니 그 공시지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100억대인데 뭐 아니, 그 수백억대인데 뭐 재산이 200 15억이야. 몇십억 되던데. 170 전체 억. 남편하고 그럼 합쳤을 합치면. 때? 근데 합치면. 저 아, 정도 그럼요. 재산이면 리스트에 안 잡힐 수가 없는 우리가- 거잖아요. 자 하나씩 그러면 살펴봅시다. 김은혜 후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자 먼저 KT. 그렇죠. KT 부정청탁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렇죠. 이건 일단. 말도 안 되죠. 자 이것도 한번 자료 준비했는데 네.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게 밑에 보시면 848명 중에 846등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800명이 넘는 응시자 중에 꼴등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죠. 꼴등 다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니까요. 꼴등에서 두 번째인 사람이 1차에서 불합격 당연히 하죠. 그런데 합격을 합니다. 근데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가 토론회 다음이었나 했던 얘기가 좀 되게 웃겼어요. 아 실은 내가 이걸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게 아니다. 이건 절대 부정 청탁이 아니야. 그냥 한번 봐달라고 했다. 그 말이 이게 웃기더라고. 말이 그렇게 됩니까? 얘기했죠. 어. 네. 아니 지금 이 800명이 넘는 청년 응시생 중에 그것도 전무라는 사람이 KT 전무라는 사람이 한번 봐달라라는 그런 자격을 갖춘 청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얘기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어요. 이게 빠져나가려고 말이 하는 됩니까? 거죠. 근데 1차에서 불합격됐던 사람이 합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니 꼴등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을 어떻게 합격을 시킵니까? 근데 이걸 계속 끝까지 이때 거짓말하고 있고 더 거짓말한 것은 관여한 적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서울 남부지검 조사에서는 또 나가죠. 서울 남부지검 조사에서는 검사가 이제 물어봐요. 네,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고 해서 제가 관여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 했으면서 조서에 적혀 있는 대로예요. 네. 저거는 저것도 지금 부인하더라고. 아니라고 관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언론이 나오고 나니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 체크가 나오고 나니까 아니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해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이제 말장난이죠.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은 안 결과적으로 되죠,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뭐 부정 청탁, 뭐 부정 채용 뭐 이런 식의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잘 봐달라라는 말 한마디를 KT 전무가 해버리면 뒤에서 지금 848명 중에 846등 했던 사람이 첫 번째 스텝을 그러니까 첫 번째 허들을 넘지 못할 사람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최종 합격하지 않았으니 부정청탁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가지 못할 길을 이미 가버린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게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나 진짜 뻔뻔하더라고. 그러면서 부모 찬스 없는 청년들에게 예. 자립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그 화면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KT 취준생 울리는 취업 지금 청탁. 취업 준비생들은 난리가 났죠. 특히 이제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데, 근데 본인도 김은혜 후보 본인도 KT에 있었던 부서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있다가 그렇죠. 간 거였는데 네. 회장 직속으로 급조한 조직이었어요. 그때 조직명이 뭐였더라? 콘텐츠 전략실. 네. 이것도 본인도 그런 식으로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이때도 그렇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서 없는 부서를 하나 만든 거예요. 회장 직속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네, 낙하산 본인도 주려고. 들어갔습니다. 정관예우를 해준 건데 짚어볼 게 너무 많아. 하나씩 꼼꼼히 네. 따져봐야 돼. 가짜 경기맘 이것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저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초창기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네. 제가 지금 저 경기만 코스프레 하는 거 되게 많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미지는 저걸 갖고 왔는데 처음에요. 네. 아무도 몰랐어요. 실은 이걸 토론회 때 본인이 본인 힘으로 한 겁니다. 아. 그것도 강혁석 후보가 질문을 하고 예. 본인이 실토를 한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미국 유학을 보냈다. 아, 보니까 경기맘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 예. 초등학교도 아이가 초등학교를 뭐 경기도에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지금 본인이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교육 격차를 없애겠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역할이란 교육의 기회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은 좋죠. 정말 말장난꾸는 맞아요. 말은 좋죠.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아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유학. 이 어린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이것도 그냥 공립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숙학교. 기숙학교, 명문 기숙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뭐 미국 내에서도 솔직히 미국에 이제 유학하실 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 내에서도 다 공립학교 보내잖아요. 여기 이런 기숙 사립학교 보내는 거는 본인들도 유학 개념으로 보낸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요. 학비만 1억 가까이 됩니다. 네. 예. 1년에 학비만 1억 가까이예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뭐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가짜 경기맘이니까 해명을 해봐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싹 얘기를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게 터진 다음에 많이 회자가 된 게 뭐였냐면 가족은 미국에, 네. 세금은 서울시에. 네. 이게 많이 화제가 됐죠. 경기맘이 아니 경기맘이. 경기맘이다. 그다음에 소년가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죠. 가짜 소녀가장. 저 뭡니까? 가짜 경기맘, 가짜 소녀 가장, 뭐 본인이 소녀 가장이래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인이 소녀 가장이 됐다라는 건데 예. 또 본인이 설명을 하다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본인이 대학 이후에 네. MBC 그러니까 그 MBC 기자 입사한 이후 예. 그러니까 대학도 졸업 이후 MBC 기자도 졸업 그 입사한 이후 벌써 여기서 소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참 더 이후에 그것도 1997년도 외환 위기 때 예.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되게 가정이 기울어지고 어려워져서 소녀 가장이 됐다. 첫 번째 벌써 소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가 네, 나이가 벌써 소녀가 아니죠. 근데 두 번째 되게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때 이미 그 부자 남편과 결혼한 이후예요. 아 그때가 네, 김은혜 대변인이 그때 2010년도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 전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청와대 참모 중에서 재산이 1위였습니다. 당시. 맞아요. 예. 네,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 이런 과거 행적이 다 있음에도 맞아. 불구하고 갑자기 생각났다. 본인이 그때 대통령이 돈이 제일 소녀가장이라고 많았고 대통령이 돈이 제일 많았어. MB가 돈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김은혜였어요. 자 그런데 달동네 살았다는 얘기도 들어가 봅시다.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아니, 아 여기 달하고 제가- 가깝다고? 달하고 가까우면 아니, 달동네? 저는 김은혜 후보의 멘탈에 대해서 이번에 존경심까지 느끼게 됐던 게 뭐냐면 저거 달동네 살았대요. 지금 보시면은 달동네 살았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집에서 달을 딱 마주할 수 있었으니 달동네 살았다고 할 수 있지요. 야 진짜 사람들 진짜 이거 열받게 어떻게 하면 많네. 좋겠습니까? 저거는 진짜 언어 유희도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말장난이네요. 아이고 아, 참 참 대단하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본인이 부자인 거 인정하고 네. 본인의 정책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컨셉을 이거 이상하게 코스프레지. 잡는지 예. 이미지 모르겠어요.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얻겠다라는 어떤 작전이겠죠. 그 저 가짜 애국자 남편
이 얘기도 정말 열받더라고. 한번 띄워주시죠. 이 남편에 대해서 뭐 애국자다 이것도 본인 입으로 인터뷰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 입으로 본인 남편이 애국자다라고 왜 얘기할 그런 필요가 얘기를 해? 없어요. 지금 왜 저 뒤에 성조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변호사인데 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잖아요. 미국 방산업체 대리에서 한 것이 업적이 저희가 주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로펌에 본인의 이력이라고 올려놓은 올려놓은 거. 거에서 미국 방산업체 대리했다라고 해서 지금 밑에 상세 이력엔 글씨가 좀 작게 나오는데요. 다 그런 이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변호사예요. 네.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 변호사인데 네. 만약에 국내 법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력대로 예. 국내 법률 사무를 만약에 본인이 이 일을 진짜로 했다라고 예.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네. 예. 네, 이거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예. 그럼 다른 방향으로 어. 그럼 내가 진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력을 허위로 이렇게 광고에서 올렸다. 이것도요.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 위반입니다.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위장 전입 관련해서도 뭐가 있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러니까 경기도 분당 갑 국회의원 출마하잖아요. 경기도 분당이 아닙니다. 거기 뭐 전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서울 강남 그것도 청담동이에요. 지금 현재. 네, 실제로 부부가 이것도 저희가 다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를 한 거고 예. 저희 이제 김동연 후보 선대위 내에서도 이걸 팩트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청담동에 거주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경기도에서 1억짜리 전세 산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도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야. 계속. 아니, 근데 서울시장 나오시지 왜? 아니 1억 전세 사는데 15억을 재산 신고를 안 했어.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역의 주소가 꼭 얼마 전에 이거 이전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게 없었지만 지선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선은 조건이죠, 다릅니다. 조건이니까. 예. 근데 이거 한마디로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네. 위장 전입. 출마를 위해서 주소지만 옮겼다. 그럼요. 근데 남편이 지금 보면 1억짜리가 또 근데 많지도 지금 않아 거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경기 분당이 아니라고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이건 더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위장 전입이라면은 3년 이하 징역이고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부분도. 야, 이 정도면 뭐 그냥 국회에서 한번 아니,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번 다시 하겠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네. 정말 심각하죠. 이거 이런 말도 안 후보는 되는 이런 후보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필요 조건이잖아요. 그게 당연히 갖춰져야지 출마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분당 쪽에 1억으로 전세 얻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니 분당 쪽에는 없다니까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그거예요. 많고요. 저희도 처음에 이상했던 게 이거 처음에는 언론이 제보를 한 거거든요. 예. 분당에 1억 원짜리 전세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렇지. 없다. 뭐가 이상하다. 음. 이 건물도 한번 파봐야 된다. 어느 주소지로 되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은 언론에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 선대위 쪽으로 이거 야, 제보를 했던 이거 부분입니다. 심각하다. 예. 근데 공약을 한번 좀 따져봅시다. 공약의 김은혜 후보 공약의 문제점도 있습니까? 그럼요. 우선은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말을 바꿨던 거나 아니면 말 되지도 않는데 계속 우기는 공약이 있어요. 네. 재산세 그러니까 경기도민 재산세 100% 면제하겠다. 네? 100%를 면제하겠대요. 그 얘기 경기도민. 들었어.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우리가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그 김동연 후보가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법에 제한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랬는데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머리 있는 경제부총리라더니 지방세법만 보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김은혜 후보도 지방세법에는 안 되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경실련에서도 이번에 오늘이었나요? 네, 발표했어요. 네, 지방세법으로 절대로 네. 지방세 그러니까 그 재산세를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경기도의 재산세 100% 면세는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됨으로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김은혜 후보가 주장했던 지방 특례 제한법은 뭐가 돼 있냐?
지금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경기도는 1,800억 원이 한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경기도민 재산세를 100%를 면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5천억 원이 넘게 듭니다.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 지금? 5천억 원이 넘게 네. 초과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동연 후보가 물어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지방세 특례법 제한법에 한계가 있어서 이게 초과가 된다. 5천억이 초과가 된다. 근데 지금 1,800원이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TV 토론회가 밤 늦게 열려요. 막 11시 맞아요. 이러니까 네. 도민들이 잘 못 봤어.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우리 방송에 좀 다뤄줘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메인 뉴스에 이런 내용들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네, 토론회를 했습니다. 맨날 나와. 그런 얘기 나오고 박지원 얘기나 나오고 그렇지. 말이야. 이러니까. 네. 아유, 자 그리고 일산대교 이거 일산대교 얘기하셔야죠. 말씀- 아까 드려야 그 될것 같은데. 이미지 띄워주신 거 있었는데. 예. 네. 일산 그 지난 대선 때 일산대교 무료화 그러니까 우리 한강에 있는 다리가 28개인데 예. 28개인데 일산대교만 돈을 내고 다니는 유료죠. 그렇죠. 예. 유료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딱 하나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의 뭐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찬성을 했어요. 국민이 찬성을 했는데 그때 김은혜 후보가 그 당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는 안 나옵니까? 1조가 넘는 돈을 후임자에게 떠넘겨서는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임자 경기도지사 후임자한테 1조가 넘는 돈을 떠넘기면 되냐? 안 된다. 예. 그럼 김은혜 후보 일산대교 무료화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본인이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내봅니다. 그러면서 살짝 선택적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무료화는 무료인데 살짝 선택적으로 고양과 김포 시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무료화를 하겠다. 이거 뭡니까? 저도 그 다리 많이 건넙니다. 전 서울 시민인데요. 돈 내고 다니셔야 돼요. 김포에서 일산 가고 일산에서 김포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저기 갈 때 돈 내야 되는 거네요? 간단하게 몇 개를 말씀드렸지만 김동연 후보 정말로 일머리 잘 알고 김은혜 후보 쪽에서도 이미 아는 일머리 잘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후보 시절에도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와달라라고 얘기할 정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출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덕적인 면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서 이행하는 면에서도 정말로 올바른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 후보가 지금 내놓은 공약들 하나하나 어느 정도로 잘 지켜질 것인가를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의 가치에 그럼요. 김동연의 혁신을 다하겠다. 이 말씀에 딱 모든 게 녹아들어 포함이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경기도 중요합니다.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고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회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2가지 맛 묶음 할인 절찬 판매 중.